3만원, 5만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셨던 분 계신가요? 혹은 몇천원 차이로 생계급여 못 받아 억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 지금 수급자이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2026년 드디어 생계급여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달 수십만 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약 71만 원이지만 2026년이 되면 이 금액이 최대 8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2인 가구 기준 현재 117만 원이 2026년엔 최대 13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35%까지 올라갑니다. 그동안 몇만 원 차이로 기준에서 살짝 벗어났던 분들 이제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달라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 사례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단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영수님은 올해로 68세인 어르신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72만 원을 받지만 중위소득 1인 가구 20만 7,174원의 30%인 약 62만 1,522원을 초과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기준이 35%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72만 5,109원 이하 소득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영수님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매달 70만 원 이상의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수님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던 분들에겐 단순한 숫자 이상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43세 가장 김태성님은 두 아이를 키우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이 끊기고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번번이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그런 김태성님도 2026년이 되면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30%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35%까지 확대되면 그동안의 경계선에 있던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정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금액 역시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령액이 1인 가구 약 71만 3,102원, 2인 가구 약 117만 8,435원이라면 2026년에는 80만원, 130만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주거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월세 42만원짜리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는 36세 여성 박민정님은 현재 주거급여로 약 18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준 임대료 자체가 현실화됩니다. 시장 임대료에 맞게 상향되면 박민정님이 받는 주거급여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72세 김영복님은 30년 넘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하수구도 자주 막히는데 수리를 하자니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그동안은 수선유지급여 한도가 낮아서 지원 신청을 해도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 못 받았죠.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 수선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시장 수리비용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복님 같은 사례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리팀을 파견해 실질적인 수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바뀌고 있고 지원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2026년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2026년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과 가구원 정보 입력이 정확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후에는 꼭 확인 전화 한 통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 천징 수령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매출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게 현금 수입만 있는 분들인데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삼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내역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신청했을 때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환경 등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전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 일정 이상 있는 경우엔 실제 수입이 적어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정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오래돼 실제 가치는 없지만 공시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 그 차량 가액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2026년제도 변경 전에 차량 처분 여부를 검토하거나 금융재산을 가구원별로 분산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드릴게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수급자의 자녀나 부모의 소득도 수급 여부 판단에 반영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 예전엔 자식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 이복자님은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복자님도 다시 신청해 매달 약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게다가 의료급여도 함께 받아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정책 변화는 삶의 질을 직접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있다면 금융재산은 일정 공제를 제외하고 기본 재산액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공제되고 200만 원에 대해 6.26%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면 월 소득 인정액은 약 12만 5,200원이 추가되어 총 소득 인정액은 약 112만 5,200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 중위소득 대비 퍼센트로 계산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 소득만 보지 마시고 전체 재산을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혹시 다른 지원은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 마세요.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끊기거나 장애인 연금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생계급여에서 감액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총체적인 혜택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 모든 건 2026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두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두면
2026년이 시작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정보TV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복지 정보, 생활에 직접 도움되는 제도들을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정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